자, 3장 개발관리. 그 옆에다가 능력개발이라고 써보세요. 능력개발. 그렇죠. 경영학에서는 개발관리라고 쓰기를 좋아하고 행정학에서는 무슨 개발? 능력개발이라고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직교평경이죠. 직교평경입니다. 첫 번째 직무관리.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설계를 합니다. 직무분석, 직무평가는 그냥 직무분석 동그라미 치고 직군, 직렬, 직류 동그라미, 직무평가 동그라미 치고 직급, 등급, 때로는 계급이라고 하게 됩니다. 직급, 등급. 그래 아까 했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몰라서 직무설계, 분업 동그라미, 전문화. 분업과 전문화에 따라서 직무를 설계하는 것은 문제점, 인간 소외, 이런 개인이라 쓰시고, 개인 차원에서는 인간 소외 현상, 예를 들면 무력감이라든지,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부서 할거주의는 조직. 분업 원리에 따른 직무 설계는 개인에게는 인간 소외를 야기하고, 조직에서는 할거주의를 야기하고, 게다가 기능정보사회에서는 우리 난제, 융복합적, 그죠?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거, 자율주행카 이런 것들은 난제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죠. 그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재설계해야 된다. 직무 재설계는 분업의 원리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서 융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늘어나니까 필요하다는 것이고, enrichment 밑줄, enrichment. 그래서 수직적이다.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거고요. vertical loading change. vertical이니까 수직적이죠. 그래서 준자율적인 집단 차원으로 가면 준자율적인 작업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팀, 그죠? 모빌리티 사업단, 이런 것들 전형적인 준자율적인 작업팀이죠. 그죠? 그래서 업무 수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교육훈련입니다. 됐죠? 교육훈련. 교육에 동그라미 치고, 가치관, 태도라고 쓰시고, 훈련에 동그라미 치고, 지식, 기술. 교육훈련은 뭐라고요? 공무원의 가치관, 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OJT, 직장훈련이죠. 인턴이 대표적인 거죠. 오퍼 JT. 맞아.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하죠. 여러분들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가서 상반기에는 강의, 시청각, 사례연구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오퍼 JT죠. 하반기에 어디 가요? 중앙공무원들은 지방에 내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무교육 받죠. 그 실무교육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온더잡 트레이닝이죠. 실제로 교육 안 받는 거 아시죠? 이제 맹탕 노는데 마지막 찬스라 그러죠. 놀 수 있는. 넘어갑시다. OJT, 오퍼 JT 시험이 안 나오니까. CBC 역량 기반 교육 훈련입니다. Competency Based Curriculum, 역량 기반 교육 훈련. 한 번만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써주고요. 가로 열고 ER CBC 하면 되겠습니다. Plan to C로 보면 역량 모델링이 중요하죠. 역량 모델링 공부하시는 분들 역량 모델링 찾았죠? 됐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역량 모델링, 행동 사건, 무슨 법, 면접법, 그 다음에 역량 사전, 역량 메뉴, 전문가 자문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우리 이제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미비전을 정립한 다음에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역량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 개발을 하긴 했으면 그걸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C 단계에서는 평가 활용이니까, 그죠? 개발 계획이라고 써보세요. 공무원의 개발 계획과 또는 경영 목표와 연계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네 경영 목표가 이건데 네가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역량은 여러분들 우리 그죠? 아시죠? 외행성 측계라는 거 아시고 맥클랜드 그죠?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IDP 나와 있죠. IDP. 의에서 동그라미 3번 끝에 IDP. 요게 위에 아까 했던 개발 계획의 Individual Development Plan. 다시 뭐라고요? Individual의 개인이죠. 개발 계획. 자기주도 개발 계획입니다. IDP라고 쓰면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공부 열심히 하면 티가 나니까 그죠? 인혁체가 쓰는 용어입니다. IDP와 연계해주죠.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 하는 건 아닌데 그죠? SS 진입 과장 승진 심사에서 우리 역량 평가를 합니다. 교육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역량 평가가 있으니까 참고사항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고공단은 잘 아시죠? 전문은 사고 역량, 성변은 업무 역량, 통만은 관계 역량인데 일단 외우시면 되겠고, 자 액션 러닝 갑시다. 액션 러닝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엄청 중요한 책 했는데 요즘에 그 실시도 안 하고요. 요즘 논문도 잘 안 나오니까 그죠? 액션 러닝 밑에 보시면 리얼 프로블럼만 기억하면 되죠. 리얼 프로블럼. 서울시 노숙자 문제 무조건 다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바로 2008년인가요? 서울시 그죠? 오세훈 시장이 그죠? 5급 승진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승진 대상자들 약 300명을 모아놓고 10명씩 30조로 짜가지고 각각 서울시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액션을 했어요. 서울시 노숙자 문제는 건강과 주거와 복지와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조건 해야 되죠. 조직 비전과 직결되어 있고 조직 전반 이게 중요해요. 조직 전반에 걸쳐 있고 비기술적이며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다시 뭐라고요? 조직 비전과 직결되고 전반에 있고 비기술적이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네 가지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조직 뭐에 걸쳐 있다? 전반에 걸쳐 있으니까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 교육생에 가보면 뭐요?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의응답 성찰을 하면 팀원 간에 질의응답을 하고 성찰을 하기 때문에 대안 창출이 가능하고 스스로 질의응답 성찰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강사가 필요 없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화 촉진자가 필요합니다. 변화 촉진자 옆에다가 강사 X 그죠? 패실레이터 나와있죠? 강사 X X가 뭐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필요하다. 강사가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대안을 창출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핵심은 뭐라고요? SWOT 리비전 다음에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인데 네 가지. 전반에 걸쳐 있다. 비기술적이다. 쉽게 해결할 수 없다. 비전과 직결된다. 그래서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원들 간의 질의응답 성찰. 그리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누구? 변화 촉진자. 대안을 만들면 그것을 바로 대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그래서 발표를 해가지고 1등한 팀을 전부 다 승진을 시켜줬다는 거죠. 밑에 갑시다. 위에 양가로 1, 2, 3, 4. 가르치는 것은 이제 배우는 이죠. 지식 축적, 전달해서 목표 달성, 문제 해결. 강의실에서 현장. 자, 반대 라인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배우는의 반대는 뭐예요? 가르치는 이겠죠. 목표 달성, 문제 해결. 지식의 축적과 전달해서 목표 달성, 문제 해결. 강의실에서 업무 현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이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뭐 양가로 5번 해가지고 공급자 쓰시고 하살표 수요자 공급자 위주에서 무슨 위주? 수요자 위주의 교육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액션 러닝보다는 위에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을 좀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역량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고요.
액션러닝은 생각외로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생각외로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인사평가입니다. 인사평가. 실력도 다시 뭐라고요? 실력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적 능력 태도를 검정기로 활용한다. 검정기록 활용하는 1년의 플랜 단계에서 그죠? 플랜 단계에서 자, 요것만 기억하시죠. 문제점. 과거 동그라미. 소극 통제 조직. 과거의 인사평가는 그죠? 과거 지향의 소극 통제. 인사관리 기준이죠. 예를 들면 승진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죠? 승진이나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성과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내년도에 일 잘한다는 건 또 변론이죠. 옆에 미래, 개발, 개인, 잠재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끼와 소질, 그죠?를 위주로 본다는 거죠. 됐습니다. 앞으로 인사평가는 어떤 거? 과거 통제 목적의 개발, 미래 목적을 같이 강조해 준다는 거죠. 넘어가시고 밑에 성과 계약 평가 밑줄 성과 계약 평가. 제가 그냥 강의의 편리성을 위해서 보통 JPA라 그러죠. Job Performance Agreement. Job Performance Agreement. 4급 이상 밑줄 근무 성적 평가는 5급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 그 평정이라는 거는 우리 학문적 용어고요. 우리나라 제도 이름은 끝에다 뭐로 끝나요? 가로 끝나죠. 성과 계약을 맺어서 평가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 4급 이상, 5급 이하. 복수 평정 밑줄. 평정자는 직근 상급자, 확인자는 차상급자다. 그냥 복수 평정. 이 정도는 공통사항이고요. 자, 2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자, 성과 계약 밑줄. 여기는 실력 50 밑줄. 실력은 모든 부처에서 다 해요. 알았죠? 태도는 반영하면 몇 프로? 10%. 그래서 if 태도 10%라 그래서 제가 그냥 if 태 10. 됐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선생님, 양 제도의 차이가 뭡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잖아. 그죠? 가장 중요한 뭐라고? 여기는 성과 계약을 맺어서 평가하고, 여기는 실력을 기본 항목으로 하고, 입태10. 태도는 몇 프로? 10%를, if 태도 10%. 요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과 계약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정평법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몇 조입니까? 6조. 그죠? 의 성과 목표를 활용한다. 성과 목표를 활용한다. 됐죠? 성과 목표를 활용.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요. 동그라미 1, 2, 3, 4번은 다 똑같아요. 알았죠? 자, 1회 이상의 성과 면담. 옆에 하살표해가지고요. 1회 이상의 성과 면담이라고 쓴 다음에 했죠? 하살표 됐죠? 수용성 써보세요. 수용성, 신뢰성. 특히 수용성. 우리나라의 금평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바로 성과 면담을 하도록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자, 등급은 최소 3등급.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상대평가 밑줄, 도표 강제 배분. 그죠? 세 개 같습니다. 도표식의 강제 배분이 당연히 상대평가죠. 그죠? 강제 배분을 하는데 최하위 몇 프로? 10%. 이 세 가지는 같은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옆에 2회 쓰시고 1회, 2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회, 2회. 요게 이제 좀 다른 거죠. 1회, 2회. 자, 결과는 소극 공개 밑줄. 무슨 공개? 소극 공개. 그래서 이 신청은 확인자에게 하고 이 신청에 대한 불복은 금평위원회 하는 데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소청심사 불가능 밑줄. 소청심사는 불가능이다. 소극 공개에 소청심사 안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죠. 밑에 여기는 성과 연봉 밑줄.
여기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80에서 9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가장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70이었거든요. 70에서 95였는데 80에서 95로 바뀌었습니다. 성과 상위가 밑줄. 자, 됐습니다. 그 표 잠깐만 보면요. 이게 답안지에 쉽게 쓰려면 잘 들으세요. 일단은 처음에 자 4급 이상은 JPA, 5급 이하는 금평을 한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공통적 요소는 뭐라고요? 1회 소급 목적, 플랜 투 C 틀려. 소급 목적이다, 조직 목적이다. 그 다음 뭐? 1회 이상의 성과 면담을 한다. 도표의 강제 배분이니까 무슨 평가다? 상대 평가다. 최하위 몇 프로다? 10%다. 결과 소급 공개에 소속 심사 안 된다. 여기까지 갔죠? 다른 건 뭐라고요? 4급 이상, 5급 이하. 한 번, 두 번. 여기는 승진에 활용 안 하죠. 여기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몇 프로? 80에서 95를 반영한다. 그래서 좀 쉽게 쓰려면 개념만 적어주고 공통사항과 차이가 나는 걸 분류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평정 오류가 나와 있는데 평정 오류는 평가 과정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평정자 오류가 가장 많죠. 상관, 근속, 대후, 분투, 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제? 역산제라 그랬죠. 역산제. 상관, 근속, 대후, 분투, 역. 역산제 밑에다가 선, 순위, 후, 평정이라고 써보세요. 후, 평가, 평정. 먼저 뭘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나중에 그 순위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연공서열식 승진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공서열 지수나 평가 편향성 지수를 해가지고 승진의 점수가 그 조직의 연공서열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면 뭐 페널티를 준다 뭐 이런 식의 제도겠죠. 이론적으로는 강제선택법이 있습니다. 그죠? 강제선택법 밑에다가 나쁜 항목 쓰세요. 강제선택법은 뭐냐면 나쁜 이 강제 배분하고 다릅니다. 바람직하지 않거나 나쁜 항목을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순위를 높게 주려면 좋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좀 반대로 가니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피평정자 오류는 인지부조와 불만 투사. 주간의 투사 나와있죠? 옆에 하살표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써야 됩니다. 아까 했죠? 참여. 그래서 아까 1회 이상의 무슨 면담? 성과 면담을 하는 게 바로 여기고 그 참여 썼으면 가로 열고 노조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개별적으로 참여하면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요? 평가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관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어떤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면 피평가자들의 어떤 소극적이고 방어적 형태나 불신 등이 많이 줄 수 있죠. 게다가 노조를 참여시키면 상생적 노사관계 구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옆에다가 칸이 있으면 공개라고 쓰시고 공개. 피평가자의 문제를 줄이려면 참여와 공개밖에 답이 없죠. 그죠? 됐습니다. 평가 제도나 문화는 넘어가시고 그래서 평가 오류 증거 기반의 평정 AI 쓰시고 AI 평정 요즘에 민간 기업에서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AI 평정 역산제 강제선택법 평가 편향성 지수. 자, 금평의 평가 기준 전 타석의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그죠? 전타 신수 실효는 아니고 자, 전략성은 넘어가고 타당성 정확성인데 하살표 해가지고요 목적별 쓰시고 목적별. 그래서 가로 열고 개발 쓰시고 개발 목적이냐 vs 상벌이냐. 다시 무슨 목적? 개발 목적은요 능력과 태도를 많이 넣어야 되고 상벌은 실적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옆에다가 콤마 찍고 직위 직무별. 그렇죠? 맞죠? 직위 직무별. 뭐 과장 이것도 맞는 거죠. 4급 이상하고 5급 이상을 따로 하는 게 직무가 직무 성질이 다르니까 다른 내용을 평가하겠다는 거니까 타당성이 높은 거죠. 자, 수용성은
됐죠? 아까 했죠? 수용성은 뭘 써야 돼요? 참여는 노조를 쓰시고 공개, 그죠? 참여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회 이상의 무슨 면담을 성과 면담을 하는데 이 성과 면담이 실질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실용성은 거기 밑에다가 그 소문자로 소영어로 이평정 뭐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옛날에 했던 다면 평가를 이 기반으로 평정했다는 거죠. 이평정 이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까지 봤고요. 다면 평가는 다음 페이지 그냥 넘어갑시다. 요즘에 안 하니까 평가센터법 다수 동그라미. 평가센터법은 다수의 평가자가 다수의 피평가자를 동시에 동일한 주제의 방법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전타신수 실효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핵심 인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한다? 바로 역량평가 할 때 아까 했죠. 공단 진입하기 전에 뭘 통과해야 돼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역량평가 통과할 때 한다는 거죠. 다대다. 다시 뭐라고요? 다대다. 다수의 평가자와 다수의 피평가자. 그래서 전타신수가 가장 높습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과제에 동일하게 테스트하기 때문에 가장 높다. 물론 뭐 평가적 오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장 높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